네, 안녕하세요. 한자월대 그랜드슬램 강사 오재호가 또 11강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10하고 또 벌써 1강인데요. 그 1강의 마음가짐으로 또 새롭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진짜 1강을 듣는 마음으로 11강도 그렇게 눈에 막 힘을 주고 집중하셔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지금 뭐 날씨가 요새 어떠세요? 이 인터넷 강의 특성상 제가 이 찍는 시점을 말씀드리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아무튼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항상 유의하세요. 한자 공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건강이 최고니까요. 그러면 계속 11강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강 들어갈게요. 보시면요, 처음에 무릇 범자가 나와요. 무릇 범. 무릇이 뭐냐? 일단은 쓸게요, 제가. 무릇 범인데, 이게 제가 그 부수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이 안석괴라고 그 재단의 모양을 본떴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기 사이에 그 가운데 점이 없는 거 설명을 드렸는데, 이 무릇 범자는 그냥 이거랑 구분하려고 점을 찍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재단이 뭐예요? 그 신에게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그쵸? 신한테 제사 지내면서 모든 일 다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제사 지내죠. 물론 개인의 그런 안일만 제사 지낼 경우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주로 막 모든 그 시족이나 모든 사람들 잘 되게 해달라고 주로 빌잖아요. 그리고 신들도 모든 걸 관할하지 이 맨투맨으로 본다요? 신이? 아니죠? 전체적으로 관할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전체, 무릇 이런 뜻으로 변형됐어요. 그렇게 해서 무릇 범자로 보시고 무릇 범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점자는 이거랑 좀 구분하려고 찍었다는 거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도 그 한글이 숨어 있어요. 어떻게 숨어 있냐면 이걸 싹 뒤집어 보세요. 그러면은 왠지 비읍자랑 좀 비슷하지 않으세요? 그치? 그쵸? 그치? 그치 반말인데 그쵸?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범, 그쵸? 그래서 무릇 범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이거를 뒤집으면 비읍자랑 같으니까, 이게 만약에 음이 생각이 안 나셨을 때 그런 때는 비읍자 무릇 범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수는 제가 위에 써드렸죠. 이 안석괴자. 안석괴 외우실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여기에서 점 뺀 나머지가 부수라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범례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책에도 범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체적인 예예요. 범례. 그리고 범인이라고 범죄 저지른 범인이 아니라요. 그건 다른 범자고, 이거는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범인이고요. 그 다음 범부, 범상, 평범한 사람들, 그렇게 해서 무릇 범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계속해서 풀을 벽자를 보시겠습니다. 푸르다. 제가 전에 그 붉을 단자나 그런 풀을 청자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주로 그 우물과 관련된 한자라고 그랬죠. 그쵸? 그래서 우물에서 뭐가 나오느냐. 우물에서 그 돌이나 흙, 그러니까 그 안료, 그 색상의 원료가 되는 그런 흙을 채취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물에 개서 쓰고 그러는데, 그게 결국은 돌이에요. 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풀을 벽자도 돌입니다. 돌이 부수예요. 푸르다는 것도 돌이고, 푸른 모양 뭐가 있을까요? 구슬도 좀 푸르지 않나요? 그쵸? 구슬 모양도 예전에 막 노는 거 보면 푸르게 나왔으니까는 이렇게 쓰고요. 벽자는 백자랑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백자를 쓰고요. 원래 사실 이 위에 자체가 벽자의 그 음인데요. 이렇게 합쳐가지고 풀 벽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푸르다는 거는 우물만 그렇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런 돌에서 왔다. 그래서 돌석이 부수라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벽안, 이게 파란 눈이겠죠? 외국인인가요? 그리고 벽창우, 아주 진짜 막 그 깜깜한 사람이죠. 그 융통성 없는 사람. 그리고 상전벽해, 뽕나무같이 막 푸른 바다가 됐대요. 얼마나 그 많은 변화가 있었겠어요. 그쵸? 그래서 눈 깜짝할 새 엄청나게 변해있다. 그런 의미의 벽공, 푸른 하늘,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풀을 벽자는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분변할 변자를 보시겠습니다. 분변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분변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는 그 말을 분변했어요. 말씀, 판결. 이게 매울 신자가 제가 전에 그 부수 시간에 설명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무슨 칼, 문신색에는 칼이나 이런 칼 종류를 본떴다고 했어요. 여기가 그 손잡이 달린 칼인데, 여기서는 그 변호하거나 주로 자기의 말을 할 때, 그러니까 판결을 내릴 때 그때도 이 신자를 양쪽으로 쓰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 나눠줄 때
이 칼도 배우셨죠? 칼도가 붓을 쓸 때는 이렇게 쓰는데 이건 가운데 쓰였어요. 좀 약간 다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바로 분변할 변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요, 이게 두 개 붙는 게 재판한다는 그런 뜻이라는 거. 여기서는 칼로 갖고 있다가 양쪽에서 이 죄인한테 이렇게 문신 새기는 거 이러는 거예요. 막 이마에 나는 죄인입니다, 뭐 이렇게. 그런 형물이 실제로 있었어요. 이마에 그 문신 새기는 거야. 묵형이라고. 네,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래가지고 이쪽에도 양쪽에 이렇게 칼을 들고 너 잘못하기만 해도 확 그냥 문신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이 가운데는 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서로 분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분별할 변자고, 보시면 변별력 많이 들어보셨죠? 수능 같은데 변별력이 부족하다 뭐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게 뭐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의 그런 차이를 가리는 거죠. 그리고 변제라고 못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변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는 갚는 거예요. 돈을 갚는 거고, 그다음 변명은 옳고 그름을 가려서 얘기하는 거. 그래서 변명이 좀 안 좋은 의미도 있지만은 그냥 보통으로는 자기 옳고 그름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 잘못했나요?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분도 잘못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일반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본인의 뭐라 그러죠? 주장을 피력한 게 바로 그 소크라테스의 변명인데, 그때도 쓰고요. 변리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변리사 아시는 분 몇 분 있는데, 변리사 뭐 힘들죠. 그리고 변증법, 이게 해겔이 만든 건가요? 정반합의 변증법. 그래서 이걸 지웠네요. 도수는 뭐냐면 이 양쪽에 있는 신자가 도수입니다. 신자가 도수라는 거 양쪽에나 있으니까요. 양쪽에 아무거나 하나 도수를 동그라미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분변의 변자다. 분변하는 거는 그 신자를 양쪽에 써가지고 이제 너무 잘못하면 바로 그냥 문신 생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벌써 마무리됐어요. 이 가운데 이 칼도가 들어가는 게 나눌 반자에도 쓰이거든요. 이렇게 양쪽 옥이고 이렇게, 이것도 칼이에요. 그래서 옥을 칼로 나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나눌 반자인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이 칼도가 꼭 여기 그 분변을 변자에만 가운데 쓰인다는 게 아니라는 거. 이런 예에서도 쓰인다는 거. 옥을 나눴다. 그래서 나눌 반. 이런 한자도 있다는 걸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이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신이 났어요. 다음에 남녀병자. 남녀병은 제가 언제 설명드렸죠? 그때 간지 설명드릴 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간지 설명드릴 때 가불병정 할 때 병, 그쵸? 병이 이렇게 쓰이는데 보통 남녀병이라고 하는데 남쪽으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냥 그 간지로 쓰일 때 뭐 병시, 무슨 병, 무슨 연 그럴 때 이 병술연, 병자호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럴 때 쓴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게 제사에 올려놓는 희생물 여기 올려놓는 그런 받침대, 큰 받침대가 아니라 상을 표현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제단. 근데 여기서는 그냥 간지로 쓰인다는 거, 병자.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병. 남녀병.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나란할 병자인데요. 나란하다는 게 뭐 다 나란히 세울 수는 있겠지만은 사람이 나란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나란하냐? 나란히 서 있는 겁니다. 나란히 서 있는 모양이에요. 서다는 건 뭐다? 설립, 그쵸? 설립 아시죠? 그렇게 해서 설립이 하나도 아니라 둘. 왜냐? 나란하잖아요. 하나만 있으면 나란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2명 이상 있어야 나란히 서 있는 건데 여기는 딱 둘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약자로 쓰면요 이렇게도 써요. 이렇게. 이것도 약자로 쓰는데 같은 자다. 근데 여기서는 정자로 아셔야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나란할 병자는 이렇게 설립이 2개가 들어가고요. 부수는 당연히 설립이겠죠? 설립 부수. 네, 그렇게 해서 나란할 병자. 나란하다는 건 그래 서 있는 사람이 둘이 나란히 서 있구나. 그렇게 해서 나란할 병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보시면요, 나란히 병자가 거기에 훈음에도 나왔어요, 시험에.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설립이 나란히 서 있네. 그래서 나란히 병 그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병렬 아시죠? 직렬, 병렬. 그리고 병행에서 나왔다는 그럴 때 병리, 병용, 병진 다 나란히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병자를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 병통 병자를 보시겠습니다.
병풍병자는 제가 설명하기가 일단은 제가 한자를 쓰고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요, 이 안에 있는 게 병자예요. 이 안에 있는 게 병자고 이게 뭐냐? 제가 지난 시간인가요? 동물의 뒤태라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동물의 뒤태라서 뭐 여기에 이 털이 있으면 꼬리고 뭐 물이 있으면 오줌이고 뭐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은데 여기에도 뒤태라고 보시면 돼요. 뒤태인데 뒤태에서 좀 넘어서 꼬리예요. 이미 병풍이 어떻게 생겼죠? 여러분들 병풍 한 번도 안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보면 진품병풍 즐겨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네모난데 이렇게 뭐 몇 칸으로 돼가지고 여기에 막 그림 막 있고 각자 그림 있고요. 여기 막 글씨도 써 있고 아니면 글씨만 이렇게 써 있는 병풍도 있거든요. 저희 집에도 어머니가 만든 병풍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돼 있죠. 나란하게. 막 병풍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딱 나란하게 그 네모지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병자도 나란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두 개가 같잖아요. 그쵸? 두 개 같은 자가 이렇게 나란히 있죠. 그렇게 해서 이것도 나란하다는 의미인데 보시면은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로 나란히 있는 거. 이게 뭐냐? 병풍이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병풍 병자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은 이게 뒤태라고 그랬지. 근데 뒤태 꼬리인데 이게 지금 나란히 있네? 꼬리가 나란히 이렇게 서 있다. 그래 맞아. 병풍이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병풍병이 그 훈훈 문제로도 나왔는데 아마 그렇게 기억하시면 안 틀리실 겁니다. 그리고 부수는 이렇게 뒤태. 그렇다고 진짜 뒤태 뭐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거는 주검시구나. 정확한 명칭은. 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의 부수는 주검시구, 이 나란히 있는 병풍을 본떴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틀리시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되겠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병풍병의 기울보가 뭐냐? 기울다. 기울다는 게 여기는 깊다는 거예요. 뭐 물이 깊다 이게 아니라 저도 그 한자 공부할 때 제일 헷갈렸던 게 이런 거예요. 뭐 기울 보면은 이게 기운다는 건가? 아니면은 뭐 진짜 뭐 깊다는 건가? 그럼 쌀포도 진짜 우리가 먹는 쌀인가? 아니면 뭐 진짜 싸는 건가? 아니 진짜 뭐 똥오줌을 이렇게 싸는 건가? 그런 건지 너무 헷갈렸어요. 그냥 이렇게만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단어까지 같이 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뜻을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 쌀포도 진짜 먹는 쌀인지 뭐 싸는 쌀인지 모르는데 옆에 보면은 뭐 포함 뭐 그렇게 나오면 이게 그 싼다 포함한다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기울보자인데 무슨 뭐 어떻게 기우냐 이렇게 기우는 게 아니라요. 옷을 깁다 거기서 나올 거예요. 옷을 기우다 그렇게 해서 나왔으니까 제가 뭘 기운다고 했죠? 옷을 기운다고 했죠. 그러면은 부수는요? 네, 맞습니다. 오데이죠? 오데이 부수. 왼쪽엔 이렇게 쓰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자는 이렇게 읽어요. 보자를 여기 점 찍어서 이렇게 쓰는데 기울 보니까 옷이 부수라는 거. 옷을 기운다. 이 보자는 클 보자라고 보자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뜻을 나타내고 이게 의미를 나타낸다는 거. 보시면 여기 그래서 보습학원 많이 들어보셨죠? 보습학원. 그러니까 학습에 부족한 그런 교과서를 다시 이렇게 보충해서 공부한다 이런 뜻이고요. 보조, 보충, 보수, 보강, 뭐 보급, 네. 다 이렇게 좀 기워서 덧대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계속해서 족보 보자를 보시겠습니다. 족보가 뭐냐? 족보를 혹시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지 몰라서요. 족보가 한 가문의 계통과 혈족 관계를 적어서 기록한 책이라고 해요. 이렇게 보시면은 족보 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자기 선대부터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기록한 그런 책이에요. 대부분 한자로 돼 있어서 여러분들 읽기 힘드실 거예요. 특히 이름 한자 되게 어렵거든요. 저도 족보에서 잠깐 일해본 적이 있는데 되게 한자가 어려워요. 네, 그걸 참고로 아시고요. 그래서 족보가 그렇게 이런 글도 주로 글이죠. 족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럼 말이나 글이 써있다 그러면은 보수가 뭐겠어요? 말이나 글. 말씀원 나오시나요? 말이나 글이 나올 때는 말씀원이 보수예요. 그래서 족보 보도 이 말씀원, 말씀이 많이 나온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보자는 이게 보통 보자인데 그 위에 보시면은 똑같은 자가 있을 거예요.
이걸 그냥 음으로 따왔습니다. 음으로. 넓은 보자 있죠 위에. 그래서 보통 이럴 때 쓰이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 보자를 음으로 읽고요. 이 부수는 말씀 언변이 있는 거. 그래서 족보고, 족보가 뭔지 다 이제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족보, 계보, 악보, 연보, 순회보 이럴 때 보자, 이 보자를 사용합니다. 그건 아시고요. 이렇게 딱 보시면 이 말씀이 말이나 글하고 관련되어 있네. 이 보네. 그러면 족보, 보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훈오 문제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는 눈여겨 봐주시고요. 다음으로 전복자 들어가겠습니다. 전복자는 여러분들 저랑 그 부수 시간에 공부를 하셨어요. 근데 여기 또 나왔으니까 오랜만에 반가우니까 그래 반가워 또 한번 공부를 해보죠. 이 전복자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 그 옛날에 점은 거북이 등껍질을 보고 점을 쳤어요. 거북이 등껍질을 이렇게 불에 달궈가지고 거기서 막 불에 달구면 막 이렇게 금이 나겠죠? 막 짜자자자자자자 막 했는데 뭐 찌지직 하면 이거 올해 참 이거 우수가 좋네 이러고 막 밑에 쪽에 막 연락이 갈라진다 그러니 올해 이거 완전 마음처럼 큰일 났네 이렇게 점을 쳤다고 하는데 이렇게 점 친 건 아니고 그러니까는 그 금을 보고 점을 쳤다고 하는데 이거는 요 중에 요 한 금이 이렇게 생겼나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 금을 본뜬 그렇게 해서 전복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보시면요 무슨 복채 뭐 이렇게 있죠. 복채가 그 여러분들 점 볼 때 그 복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 복채예요. 그러니까 점 보고 주는 거, 주는 돈, 복채, 복거, 복마 이런 때 전복자를 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전복이 그 훈음으로 나왔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훈음도 알아두셔야 딱 보고 이거 뭐 두자 간단하네 전복 그냥 딱 쓰고 넘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 보시겠습니다. 배복자 사람 배면은 뭐죠? 그 사람 신체와 관련되어 있는 한자는 뭘 쓴다? 보스로? 그렇죠. 육달월.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슬슬 능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이 복자를 쓸 땐 주로 이 한자를 써요. 이렇게 이 한자. 그래서 밑에 3개 보세요. 겹칠복, 뭐 덮을복 이거 보시면 다 이거 들어가죠. 이게 복자의 그런 의미 있거든요. 회복할 복자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배복자인데 배면은 부수가 뭐냐? 육달월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복부, 뭐 복통, 배 아픈 거죠. 복통이면 오래품 많죠. 그리고 신복, 이 안에 신복이야. 이 심장과 배와 같은 이런 그런 거고요. 할복할 때 뭐 목을 일어나요? 아니죠? 배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일본 무사들이 예전에 사무라이들이 많이 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덮을부 다시 복자를 보시겠습니다. 덮을부자인데 이걸 괜히 지웠네. 그렇게 해서 덮을부자는 이 덥다는 의미 제가 그 선역 서자 그 부수 때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게 덥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덥다가 아니라 덥다. 이렇게 덮는 건데 이 덮는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밑에는 이 복자를 그냥 써요. 이 복자를 읽는데 이게 부자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덮을부 덥다. 그리고 다시 복자 이렇게 읽는다는 거. 여기는 덮는 거니까 이렇게 뚜껑 덮다가 부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보시면은 복개가 원래는 두 개였어요. 근데 복개공사도 덮는 거잖아요. 이 개도 덮을 게 있잖아요. 근데 하도 사람들이 복개 해가지고 그냥 그걸로 굳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틀린 건데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그걸로 아예 표준어가 되는 게 몇 개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배운 건데 원래는 부개였는데 복개로 사람들이 많이 읽어서 복개로 아예 바뀐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별표 2개 있죠. 이게 시험 엄청 많이 나왔어요. 진짜 복개 읽는 게 되게 많이 나왔으니까요. 그렇다고 막 그 부개로 쓰면 안 됩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복개 이렇게 쓰시고요. 번복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이리저리 뒤집힌다는 거 번복. 주장을 번복했다는 그러죠. 그때 이렇게 쓰니까요.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해서 덮으니까 이 위에 뚜껑이 부수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복개 상당히 중요하다. 복개 예. 꼭 한번 써보세요. 지금 연습장에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할 봉자인데요. 어딜 봉한다, 막는다 이런 건 제가 뭘로 설명드렸죠? 전에 제가 설명드릴 때 언제 설명드렸냐면 이 변방 세면서 이게 동시에 막을 색자라고 했죠. 그때 뭘로 막았어요? 흙으로 막았잖아요. 주로 옛날에 흙으로
많이 막았나 봐요. 옛날에 뭐 콘크리트 같은 거 없었잖아요. 시멘트 같은 거. 시멘트로 막으면 요새 확실하죠. 뭐 진짜 뭐 드릴이나 이런 거 하는 이상 못 뚫는데 예전에 콘크리트가 없었으니까 시멘트가. 그래가지고 예전에 흙을 싸가지고 막 진흙으로 막고 이랬는데 이 봉하고 또 흙으로 봉했어요. 흙으로 어떻게 봉했냐? 흙을 싸가지고 흙을 막 싸서 봉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뭘로 쌌죠? 흙을? 그치, 손으로 쌌죠. 여기서는 근데 손이 그 손수가 아니라 이 마디촌. 마디촌도 제가 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손에 관련된 한자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여기도 손으로 땅을 싸가지고 이렇게 봉했다. 뭐 동굴 같은 걸 봉했겠죠. 그렇게 해서 봉을 봉자고 구슬을 뭘로 봉했냐? 손으로 봉하지 않았냐? 손으로. 그렇게 해서 마디촌이 구슬합니다. 아시고요. 봉분이 그 쌓아올린 그런 무덤이죠. 무덤 문자. 밀봉. 밀봉도 많이 아실 거예요. 봉합, 봉인, 봉지, 동봉. 뭐 같이 붙인다, 동봉한다 그러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봉투도 이 봉자예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봉우리 봉자를 계속 보시겠습니다. 봉우리 봉. 봉우리. 여러분들 봉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야, 우리 봉우리 올라가자고 이러죠. 봉우리. 주로. 산에 있죠, 산에. 산에 봉우리, 산봉우리. 그래서 여기는 산을 쓰고요. 밑에는 이 봉자가 봉으로 읽어요. 이 봉자가 앞으로 제가 설명드릴 한자 앞으로 2개 더 설명드릴 건데 다 요 봉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요게 나온 봉자를 읽는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세요. 여기 밑에 부분이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봉우리 봉자라 봉우리가 어디 있냐? 산봉우리가 유명하지. 봉우리는 뭐 언덕봉우리가 있나? 아니죠. 산봉우리가 있나? 산봉우리. 그렇게 해서 봉우리 봉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설봉, 최고봉 짱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대청봉, 그 설악산 대청봉인가요? 그렇게 해서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날 봉자. 제가 안주 계속 설명드릴게요. 이거랑 계속 연결되니까요. 만날 봉자. 일단은 제가 봉자는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만날 때 누구를 만날 때 어떻게 만나러 가시죠? 물론 뭐 댁에서 가만히 앉아서 만날 수도 있지만은 그럴 경우는 거의 없죠. 일단 밖으로 나가가지고 움직이면서 야 뭐 초등학교 때 누구 아니야? 나 중학교 때 누구 막 이러면서 만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약속 장소로 가서 만나잖아요. 움직임이 있어야 만나죠. 그렇게 해서 움직임은 뭐다? 이 책받침이 이렇게 가고 오고 거리 뭐 이런 걸 제가 나타낸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그 움직임에 만난다. 그래서 여기서는 움직임 이게 부수고요. 책받침이요. 그렇게 해서 만날 봉자, 욕됨을 만난다, 당했다는 거죠. 봉년, 봉착, 상복 많이 들어요. 이상가 쪽 상복 여기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 말고 그래가지고 이상가 쪽 상복 서로 만나는 거예요. 상복 그리고 변을 당하는 거예요. 변을 만나는 거야. 얼마나 안 좋아요. 나 오늘 봉변 당했네 뭐 이러죠. 안 좋았을 때.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게 들어가는 봉자, 벌봉자가 있습니다. 벌이 뭐죠? 벌. 곤충이죠. 곤충이면 뭘 쓴다? 그렇죠. 벌레충을 부스를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봉자는 요걸 그대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이게 벌봉자예요. 이렇게 해서 부수는 당연히 벌이니까 곤충이죠. 벌레 충자를 쓰고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요. 입에 자꾸 뭐가 있네요. 그렇게 해서 벌봉, 그렇게 봉적, 봉밀, 밀봉. 그래서 봉기, 막 벌떼같이 일어나는 거 봉기 아시죠? 뭐 농민 봉기 그럴 때 쓰고요. 양봉, 그 벌을 키우는 거예요. 양봉에서 그 꿀을 얻죠. 그 다음에 봉침, 요새 뭐 한의원 같은 데서 봉침 많이 넣더라고요. 그 봉독, 그래서 그 벌 독으로 침 나서 뭐 잘 듣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안 맞아봐서. 네, 그런 침도 있고요. 그래서 벌봉자 이거 보시면은 이거 벌레네. 근데 봉 들어가는 벌레가 그래 벌봉. 그렇게 해서 벌봉 쓰시면 맞는다는 거. 이게 흐름으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이제 봉은 봉세봉을 보시겠습니다. 봉세다. 새면 못 쓴다고 했죠? 새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여기는 좀 꼬리가 긴가 봐요. 좀 봉세가 크고 막 엄청 날아가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세 줄자를 보시면요. 이렇게 봉세니까 세 줄자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봉새가 막 쬐끄만 하는 거예요. 참새 같고 이런 게 아니라 봉새가 엄청 큰 새거든요. 거의 상상 속의 그 봉황 아시죠? 봉황의 그 봉자인데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엄청나게 커서 아까 처음에 이번 시간 첫 시간에 무릎 범자 배우셨죠? 이게 뭐 보통 이런 것도 있고 넓다, 엄청 크다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범자를 그냥 여기 덮어 씌웠어요. 새긴 새인데 이게 엄청나게 큰 새야 이게. 니네들의 그 상상 이상이다. 그래서 이게
봉쇄 공자라는 거, 엄청나게 큰 새다. 그거를 그 글씨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죠. 이 범자에 조자를 합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봉쇄공, 봉황할 때 많이 들어보셨죠? 봉황, 봉성화 할 때 이 봉자를 쓴다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건 물론 설마 뭐 이게 붓은 아니겠죠? 새니까 새조자가 붓이라는 거. 그것까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자는 이렇게 이게 나왔다 그러면 일단 공자로 읽고 시작하세요. 그 3급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산나무 산봉우리 뭐 움직임 같은 움직여서 만나는 거 아니냐 뭐 상봉도 있고 하니까 공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벌레가 있다. 벌레 중에 봉자로 시작된 게 뭐 있지? 봉? 그래 벌봉이 있구나. 벌. 그렇게 해서 벌봉자 쓰시면은 딩동댕 맞으신다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절대 안 잊어버리시겠죠? 이렇게 쓰면 봉자라는 거. 봉자로서 이렇게 3개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읽는 게 봉자라는 것만 아시면서 3개는 다 맞으시는 거니까요. 그렇게 아시면 다음 보시겠습니다. 도울 부자. 여러분들이 돕는다, 누굴 돕는다, 헬프. 누굴 도울 때 어떻게 도와주세요? 주로 뭐를 많이 쓰죠? 머리를 많이 쓰나요? 그거보다는 손을 많이 쓰죠. 손을 좀 뭐 이렇게 날라주고 뭐 닦아주고 뭐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손수가 붙습니다. 도울 때. 손으로 도와라. 손으로. 발로 돕고 이러면 좀 성의 없죠. 도와도 욕도 먹고 예 그런데 손으로 도와라. 그렇게 해서 손 쓰고 이렇게 부자는 지아비 부자 아시죠? 지아비 부자를 여기는 뭐 지아비만 돕는 게 아니라 그 음으로 썼다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보시면은 이게 부수고요. 손으로 도와라. 손으로. 지아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손이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손수가 부수고 도울 부자. 그렇게 해서 부지, 그 다음 부양, 부조, 상부상조 많이 보셨죠? 그렇게 할 때 이 도울 부자를 쓴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돕는데 어디로 돕냐? 손으로 돕는다. 그렇게 해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줄 부자를 보시겠습니다. 준다. 여기서는 주로 사람이 주죠. 사람끼리 서로 주는데 여기서는 사람이 당연히 주는 거. 사람이니 부수고요. 사람이 주는데 뭘로 주냐? 이렇게 발로 주잖아요. 발로 죄송합니다. 발로 주나요? 아니죠. 손으로 주죠, 사람이. 입으로 줄 수도 있는데 뭐 사람이 새인가요? 입으로 서로 전달해 줄 건 아니죠? 발로 준대. 손으로 주는데 그래가지고 여기 근데 여기 손수 쓰기 좀 이상하죠. 그래가지고 여기 손을 나타내는 이 만이촌을 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 손으로 준다. 뭐를 붙인다, 준다. 그렇게 해서 이 붙일 부자고요. 보시면요, 붓은 당연히 사람이 주는 거니까 사람이 붓수고요. 그렇게 해서 예문을 보시면 부탁, 당부, 뭐 납부 다 이렇게 내고 주는 거죠. 분부 내리는 거고요. 교부, 결부, 배부, 송부 다 이렇게 주는 거. 그렇게 해서 뭐 어떻게 주냐? 사람이 손으로 준다. 뭐 딴 거 발로 주면 너무 성의 없죠. 그걸 사이에 껴주기도 참 그거 힘들죠, 사실. 그리고 네, 입으로 준다. 뭐 사람이 새도 아니고 뭐 입으로 서로 주고 참 네. 아니죠, 그건. 네, 그렇게 해서 이 부자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도 이거랑 연결되어 있네요. 이게 붙일부인데 이제 붙을 부자 보실게요. 붙을부, 붙는다는 거 뭐 여기저기 붙을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그 언덕을 연상했어요. 이 한자 만든 사람이 언덕을 연상해서 이게 언덕은 왼쪽에 쓰죠. 언덕에 뭐가 많이 붙어있냐? 흙이 많이 붙어있지 않느냐? 흙이 붙어가지고 언덕이 된 거죠. 흙 전체가 그 땅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연상을 했나봐요. 그 언덕에 흙이 많이 붙어있다. 그래서 붙을 부자. 부자는 이거 그대로 와가지고요. 이 오른쪽에 쓰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붙을 부자. 언덕이 부수다. 왜 언덕이 부수냐? 언덕이 이 흙이 많이 붙어있다. 언덕에. 그걸 본떠가지고 붙을 부자.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첨부, 뭐 부록, 이 책에도 뒤에 부록이 있는데요. 그 부록도 붙을 부자, 책이 붙어있죠. 그리고 뭐 부속, 뭐 초등학교, 중학교, 부여, 부표, 부안해동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부자가 붙을 부자다. 아시면 되겠고요. 이거와 관련한 또 한자가 썩을 부자가 있는데요. 썩는다, 여러분들. 다 썩죠. 이런 그 야채나 이런 거 방부제 넣지 않는 이상은. 방부제도 방부할 때 부자가 썩을 부자인데 옛날 사람들은 그 썩는 거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딴 거보다 고기 썩는 게 그렇게 안 좋았나 봐요. 냄새도 되게 고기 썩는 냄새가 엄청 안 좋죠. 못 맡아보셨나요? 고기 썩는 냄새가 되게 안 좋고
고기 썩은 거 먹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진짜. 그 비료를밖에 더 쓰나요? 그쵸? 비료도 못 쓰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고기 썩는 게 제일 문제였나 봐요. 그리고 고기가 얼마나 귀해요. 그거 썩어봐요 진짜. 환장하지. 뭐 1년에 한 번씩 고기 먹는데. 그렇게 해서 고기 육자를 써요. 썩을 때는 고기 육자를 쓰고요. 그 다음 부자는 부자를 나타내는 이게 마을 부자인데요. 그 위에 이거 여기 안에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썩을 부자, 고기가 썩는 걸 나타냈고요. 그 다음 부수는 당연히 고기가 썩으니까 이 고기 6단어를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고기가 썩는다. 고기 썩은 냄새가 장난이 아니다. 그래서 썩을 부다 연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고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부유물질, 뭐 진부하다 많이 들어보셨죠. 뭐 의견이 너무 진부해. 그럴 때 진부자 낡아서 새롭지 못한다는 걸 뜻하고요. 그 다음 부심, 막 마음을 썩인다. 절치부심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리고 부패, 그런 뭐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 부패. 그리고 부부, 뭐 콩을 썩힌다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좀 발효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절치부심.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계속 보시겠습니다. 부호가 뭐냐? 부호가 그 물론 뭐 더하기 빼기 이런 것도 부호고요. 그 옛날에 부절이라고 해서 서로 그 약조를 할 때 그 대나무 그런 데다가 서로 써서 나눴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맞춰보고 이게 뭐 맞으면은 서로 그 계약이 성사되고 이렇게 해서 뭐 나눈 다음에 여기에 뭐 간인을 했겠죠. 뭐라고 막 서로 뭐 김개똥, 이개똥 해가지고 딱 쓴 다음에 나눴다가 나중에 붙여서 아 그래 우린 이거 계약을 했지 서로 확인하고 뭐 했다고 그렇게 하는데 어디 했다고 그랬죠 제가? 대나무에다가 주로 이런 부절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대나무와 관련된 뭐죠? 대나무 부수가 위에 붙죠? 그 대죽 부수 위에 대나무였는데 이렇게 되고 부자는 이 부자를 그대로 따랐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부자 제가 좀 크게 써드릴게요. 이거랑 계속 연결돼가지고 제가 안 지우고 있었는데 제가 좀 크게 써드릴게요.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대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쓴다는 거. 그렇게 해서 대나무에 주로 그 부절을 했다. 그렇게 해서 대죽자가 부수고요. 보시면요. 여기에 부절도 있죠. 부절, 부호, 부합. 서로 합치된다. 이거 부합이라고 해요. 어디에 부합된다 그러죠. 그리고 부신, 명실상부. 그 이름하고 실제하고 딱 들어맞는다. 이게 명실상부인데 그때 부호, 이 부절과 관련된 그렇게 쓴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이고 얼마 안 남았네요. 다음 보시면요. 다다를 부자인데요. 어디에 다다른다. 사람이 어디에 다다를 때는 어떻게 다다르나요? 뭐 주로 걸어서 다다를 수도 있고 뭐 차 타고 다다를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이 사람이 좀 마음이 급했나 봐요. 뭐 급한 걸 전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달려가서 이 사람이 다다랐거든요. 어디에? 그래서 다다를 부자는 달려간다. 그렇게 해서 달릴 주자 아시죠? 이렇게 달릴 주가 부수고요. 그 다음에 부는 복자랑 비슷해서 이렇게 써요. 복자. 아니면은 옛날에 부임할 때 뭐 점을 치고 부임했나봐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자리가 뭐 나한테 잘 맞나 좋나 아니면은 점을 쳐서 그 위에 상관한테 이 보십시오. 이 점이 이렇게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부임 왔습니다. 그래요. 점이 좋네. 그래. 앉아서 오늘도 열심히 해.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갈부, 다다를 부. 그래서 부임, 어디에 부임한다고 요새도 많이 하시죠? 뭐 선생님들 특히 부임 많이 하시는데 부임, 그리고 부원. 그때도 이 부자를 씁니다. 발령받아 가는 거죠, 부임이. 그렇게 해서 이거의 부수는 당연히 달려서 부임하죠. 점을 요새는 안 치잖아요. 그렇죠? 점 칠 수도 있고 안 칠 수도 있는데 뭐 달려가죠, 요새도 달려가나요? 아무튼 다다를 때 주로 이렇게 달려가서 부임한다는 거. 다다를 붙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뜬부자 뜬다. 어디에 막 떠있다. 뜬다. 둥둥 뜬다. 뭐가 연상되세요? 어디에 주로 뜨죠 사람은? 막 공중부에 하나요? 그건 아니죠? 물에 뜨죠 물에. 그럼 물은 뭐죠? 삼수변. 그렇습니다. 척척 바로바로 나오시네요. 그 다음에 이 부자는 오른쪽에 이걸 부자로 써요. 부자를 읽는데 부자를 읽어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애기들 수영할 때 엄마가 이렇게 위에서 잡아주죠. 그거를 연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수영할 때 엄마가 위에서 잡아주니까 뜨게 이렇게 잡아준다. 이게 제가 손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손으로 애기를 잡고 있는 거. 그렇게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뜰부자니까 어디에 뜬다? 물에 뜬다. 그렇게 해서 삼수변이 부수라는 거. 그것까지 아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부가 뭐 부조. 부력 많이 들어보셨죠?
보셨죠? 이렇게 뜨는 힘. 여러분들 부격 강하신가요? 다들 막 맥주병이신 건 아니죠? 저도 수영은 처음 맥주병이었는데 막 연습을 하니까 그래도 되더라고요. 역시 사람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네. 제가 수영을 하는 거 보면 다음 보시겠습니다. 부세 부자. 부세가 그 세금이에요. 내는 세금인데 세금을 뭘 낼까요? 뭐 예전에 쌀도 내고 그랬는데 돈으로도 많이 내죠. 특히 요새 뭐 다 돈으로 내는데 요새 쌀도 내나요? 세금을? 돈으로 내는데 돈과 관련된 게 뭐다? 부수는? 그쵸? 바로 조개패. 조개가 부수. 조개패. 그리고 부세 부랑 무랑 비슷하죠. 그렇게 해서 이 발음을 따서 무. 이게 꼬박 무자인데 이렇게 해서 부세 부자를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할부.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저도 엄청 좋아해요. 할부. 지금 뭐 몇 개짜리 많은데, 네. 그리고 부세, 부가 부역, 천부적이다.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준 거다. 그럴 때 이런 천부를 쓰죠. 부세 부자. 아니면은 뭐 이렇게 부세를 안 내리면 이게 무력과 관련돼 있거든요. 돈 안 내면 무력으로 이렇게 맞는다. 뭐 이렇게 해석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새도 막 벌금 추징하고 물고 그러죠. 세금 안 내고. 그게 당연한 건데. 그리고 부수는 이 조개패. 이거 아시겠죠?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처음에 조개패, 그 돈으로 낸다. 이렇게 해서 부세부를 끝냈고요. 다음에 문서국자. 예전에 문서는 뭘로 작성했냐? 그 옛날 시대엔 주간이라고 제가 그 부호부자 방금 그 설명드렸는데요. 주로 대나무를 잘라서 거기에 썼어요. 주간. 그 공자님도 거기에 써가지고 말아서 예전에 책을 갖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래서 책자도 보시면은 그 주간을 이렇게 엮어놓은 거예요. 주간들을 엮어놔가지고 이게 책이다 예전에는. 요새는 주간 엮어놓고 말아서 다니는 분 없으시죠? 네, 저는 못 봤는데 예전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문서도 당연히 그 대나무로 만들었다. 그래서 대나무 그렇습니다. 대나무죽이 위에 가고요. 그 다음에 문서 부자는 이 밑에가 부자를 읽어요. 그렇게 해서 삼수변에 이렇게 좀 복잡하죠? 이렇게 해서 문서 부자. 이 자체 밑에 자가 펼부자인데 뭐 그렇게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문서를 그 대나무를 이렇게 펴서 이렇게 보고 뭐 보관한다 그런 식으로. 밑에 펼부자고 전체적으로 해서 문서 부자라는 거. 그래서 보시면 부기 많이 보셨죠? 뭐 그 작은 흐름을 적어놓은 거예요. 부기. 장부 기록해라. 이것도 뭐 그 수입 지출 그런 거 관련된 거죠. 명부. 그 이름 기록한 거, 출석부, 가계부. 출석부 아시죠? 여러분들 그 중고등학교 시간에 학교 다닐 때 많이 보셨을 텐데 출석부도 이렇게 쓰고요. 그렇게 해서 문서 관련됐다. 예전에 문서 뭘로 기록했냐? 주간으로 기록했다. 그래서 이 대나무 죽이고요. 부자는 이 부자를 음으로 쓰는데 이게 원래 그 펼칠 부자다. 그래서 주간을 펴서 그 문서를 작성하고 뭐 보고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펼부자, 부수는 당연히 주간, 대나무 부자라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계속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지러울 분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힘내시고요. 어지러울 분자. 어지럽다. 뭐 머리가 어지러울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막 어지럽게 늘어나는 걸 의미해요. 막 어지럽게 늘어났다. 근데 어지럽고 헝클어지고 막 얽히고 설키고 제가 뭐라 그랬죠? 무슨? 막 얽히고 설키고 어지럽고 막 기억나시나요? 실사가 막 얽혀있고 막 어지럽고 그렇다고 그랬죠.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실사가 부수입니다. 어지러울 분자. 실사가 부수고요. 그리고 분자, 분을 나타내는 거. 여러분들 아시는 분자 뭐 있나요? 나눌 분자 있으시죠? 나눌 분자를 여기서 써요. 뭐 실을 나눠놓으면 또 어지럽기도 하겠죠? 그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어지러울 분자라는 거. 부수는 실사가 부수고요. 분란, 분규, 분쟁, 막 어지럽게 막 때리고 내분, 서로 막 어지러운 거죠. 안에서 분분하다, 의견이 막 분분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달릴 분자를 보시겠습니다. 달리다. 사람이 달린다. 여러분 달릴 때 어떻게 달리세요? 막 이러고 달리나요? 아니죠. 막 이렇게 막 몸을 넓게 이렇게 하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사람이 넓게 큰 대자 뭐 크다는 의미 이것도 있지만 이렇게 달리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달리는 모양. 사람이 막 다리 걸고 달리고 있죠. 근데 밑에는 이게 열십자를 3개 썼는데 밑에는 열십자 붙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열십자 3개 썼는데 열십자가 원래는 이 지자, 그칠 지자 아시죠? 제가 그 부수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뭐라고 그랬죠? 사람 발을 따온 거라고 그랬죠. 발 모양.
그렇게 해서 원래 이 그칠지자가 3개였어요. 근데 좀 이제 간편하게 하려고 열십자로 바뀐 건데 사실은 이 그칠지자가 3개 쓰여가지고 이 사람 발을 강조한 거예요. 3개로. 얼마나 빠르면 막 발이 3개로 보여요. 3개로 막 엄청 막 다다다다 달리겠죠. 그렇게 해서 이 달릴 분자라는 거, 달릴 분 이렇게 쓴다는 거. 사람이 달리고 있는데 밑에 이 발을 강조한 이 3가지. 근데 이게 좀 그 간단하게 돼서 열십자로 바뀌었다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이거 부수는 당연히 사람이겠죠. 발보다는 사람이 달리니까 그렇게 해서 달릴 분자, 분만, 분주, 광분 막 흥분해서 막 그런 거죠. 흥분해서. 그리고 분주는 몹시 바쁘게 막 뛰어다니는 거. 분망은 아주 바쁘고 매우 바쁜 거. 이 망자가 바쁠 망자죠. 제가 그 바쁠망, 이질망 해가지고 설명드렸는데 그때 망자고요. 그 다음에 분자를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밑에 이게 분자로 읽기도 해요. 이렇게 십자 3개가 분자로 읽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 밑에 설명을 지금 드리는 거랑 그 위에 거 분할 분자도 이걸 쓰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무덤분이 나오는데요. 무덤은 어디에 여러분들 묻으세요? 그 돌아가신 분들? 마음에 묻으시나요? 네, 물론 마음에 묻기도 하지만 그건 너무 시적이죠. 현실적으로 어디에 묻죠? 땅에 묻죠? 땅에 묻는데 그래서 뭐 보수다? 예, 그렇습니다. 흑토가 보수예요. 땅에 묻으니까. 그렇게 해서 흑토가 보수고요. 분자는 어떻게 쓰냐? 이게 클프 분자인데요. 방금 이게 들어가면 분자로 읽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이 밑에 조개패를 써서 이게 무덤 분자입니다. 무덤은 어디에 묻냐? 사람이 흙에 묻는다. 흑토가 보수고요. 이 오른쪽 분자로 읽는 게 위에 보신 분할 분자도 그쵸? 분할은 마음이 분하니까 마음생 쓰고요. 분자 이거 쓰죠? 이렇게 해서 무덤분. 이게 그 훈음으로도 나왔으니까 딱 보시고 아 이거 분자인데 사람이 그 흙이네? 흙 어디에 사람이 묻지? 맞아, 무덤. 그렇게 해서 무덤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분묘, 봉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봉자는 그 방금 설명드렸죠. 아까 그 흙을 쌓은 부분, 그런 봉할 봉자라는 거. 봉분, 고분, 쌍분 이런 거는 그 국사 시간에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분, 뭐 적성 목곽분 뭐 해가지고 무슨 무덤, 뭐 조개 무지 무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쵸? 막 국사를 공부한 지 오래돼서 많이 까먹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 무슨 분이라고 하면은 무덤이라는 거 아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다음 이제 두 자가 있습니다. 떨칠 분자, 떨치다. 뭐 사람이 막 떨쳐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새가 떨쳐내는 거예요. 새가 어떻게 떨쳐내냐 볼게요. 뭐가 떨쳐낸다고요? 새, 그렇죠? 새가 여기 새 주자를 썼어요. 새가 떨쳐내는데 어떻게 떨쳐내냐? 이 밑에가 닷전자로 써 있는데 이게 함정이에요. 함정, 새 함정. 이 새 함정을 놓고 새가 이제 그 쌀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곡식을 놓아두는 거예요. 그럼 새가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확 함정이 그냥 확 씌우는 거죠. 위에도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대자로. 그럼 새가 어떻게 있어요? 확 씌워지면 아 그래 죽여라 뭐 이러고 있어요. 아니죠. 아니 이게 웬일이야? 나 살아야 돼 막 이러면서 막 발버둥치겠죠. 막 떨치고 앉아 나 날아가야 돼 막 이러는데 그걸 본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떨칠 분, 떨쳐내는 거. 새가 떨쳐내는 거를 나타냅니다. 그렇게 해서 부수는 큰 대자를 부수로 쓰고요. 제 위에 있으니까 그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새가 주체라고 해서 새가 부수가 아니에요. 그 위에 덮어놓은 거, 그 큰 대자가 부수라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새의 처절한 몸부림 그걸 생각하시면서 떨칠 분자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격분, 흥분, 뭐 분발, 고분 분투한다 할 때 이 분자를 쓴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이 위에 이 덮어놓은 게 부수라는 거. 그 밑에 뭐 밭전도 있고 다 부수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제일 위에 게 큰 대자 부수라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해 두세요. 떨칠 분. 그리고 다음 마지막도 떨칠 분이네요. 근데 이 떨치는 건 사람이 떨치는 거예요. 방금은 새가 떨치는 거죠. 이제 사람이 떨치는데 어떻게 떨치냐? 사람이 떨쳐내는데 어떻게 떨쳐내요? 손으로 떨쳐내죠. 손으로 아유 뭐야 이거 저리가 막 떨쳐내는데 그렇게 해서 손수가 못 쓰고요. 그 다음에 떨칠 불이잖아요. 불은 이렇게 안일불자를 써서 이렇게 떨칠 불로 나타냅니다. 뭘로 떨쳐낸다고 사람이? 손으로. 그렇게 해서 손수가 못 쓰고요. 불자는 이렇게 읽으니까
떨칠 불 이렇게 쓰고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요. 불식, 뭐를 불식시킨다. 그리고 지불. 여러분 돈 낼 때 돈을 이렇게 떨쳐내잖아요. 그쵸? 돈을 떨쳐낸다? 좀 이상한데. 그리고 완불, 완전히 떨쳐내는 거예요. 돈을 완전히. 나 다 갚았다, 됐다. 떨쳐내는 거고. 가불, 그러니까 미리 떨쳐 받는 거죠. 이 가불은. 주기도 하고요. 후불, 나중에 떨쳐내는 거, 나중에 주는 거. 환불. 그래서 불은 이게 떨쳐낸다고 그러지만 주로 이렇게 그 지불할 때, 돈을 지불할 때 이 불제를 많이 쓴다는 거. 돈을 떨쳐낸다는 개념이죠, 여기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떨칠 불자는 이렇게 쓰고요.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 10일가 이렇게 마무리됐는데요. 어떻게 잘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 강의하던 그런 마음으로 계속 강의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처음 마음, 사람의 처음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 마음을 잃지 않고 그냥 초지일관 아시죠? 끝까지 마지막 강의까지 최선을 다해주세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일간 이것을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